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50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50분 정도만. 근데 앞에 얘기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앞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은 조금 먼 미래입니다. 네,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돌아가는 거 대충은 아시죠? 뭐 독약점제도 나오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사고 개시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아마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머님도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애기들이 나중에 이제 진학을 할 때도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고 어떻게 뭐 변화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면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애들을 어떻게 우수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세 가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네 가지인데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냐? 그러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수능입니다. 대학은 수능을 잘하는 학생을 우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신입니다. 자, 내신을 잘하는 아이도 대학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비교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활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수능을 만약에 잘하는 아이로 기르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고민하시냐 그러면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로 그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애를 자, 내신을 해가지고 우수한 아이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일반고입니다. 네. 자, 또 세 번째는 자, 비교과로 해서 잘하고 싶다. 자, 그러면 영재고 과고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대학은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보시고. 자, 여기에 뭐냐, 그러면, 혹시 대학 서열 아십니까? 서열? 예. 요거는 좀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PT에 있는데, PT의 절반 내용은 없습니다. 절반 내용은 찍으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PT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스카이는 아시죠? 예, 요거는 좀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스카이가 있고, 혹시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예, 소서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중경외시입니다. 중경외시.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건동홍수입니다. 자, 요게 이제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요 상위 15개 대학 정도 보내도 대학을 잘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밑에 대학을 아십니까? 여기 건동홍수 다음에 있는 대학이에요. 적으십시오. 국숭재단입니다. 예, 지금은 안 적으시는데 고3이 되면 아마 그 대학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숭재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강북대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그 다음에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큰 애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네. 광명상가입니다. 광운대, 예,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광명상가 정도입니다. 혹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한서삼입니다.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자, 요게 이제 인서울대학입니다. 인서울대학.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인하, 아주, 가천, 항공입니다.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항공대. 여기 있는 가천대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천대랑 항공대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여대는 제가 뺐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여학생이면 축복받은 애들입니다. 여학생들은. 대학 가기가 엄청나게 편합니다. 여자애들은. 예, 여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보통은 저희들 얘기하면 상위 15개 대학 정도, 건동홍수까지 가면 대학을 수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인원수가 몇만 명이나 되면 스카이 만 명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한, 김용현시, 건동수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만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몇만 명? 4만 명입니다. 즉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4만 등 안에 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4만 등 안에 들면 군동수급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위 15개 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혹시 이제 1등급이 몇 프로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등급은 들어보셨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는데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서 앞에 2라는 숫자가 보이면 2.9가 되든 2점대가 보이면 인서울대학 진입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2라는 숫자는 보이는 게 좋습니다. 2등급. 자, 2등급이 몇 프로냐 그러면 11%입니다. 11%.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2등급이 1등급이 4%거든요. 4%? 그러니까 4%하고 1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 밑에 23%, 40% 기억하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4%하고 1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기준으로 누적 인원수를 딱 보면 4%가 되면 어디까지 걸립니까 지금? 한양대가 걸리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지금 전국에 원래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가 3,200개입니다. 고등학교가 2,700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 명수로 나눠가지고 프로테시를 나누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200명의 중학교가 있으면 요 인원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중학교를 간다. 전제 조건은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한 중학교에서 몇 명? 8명 정도가 한양대까지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모든 중학교 수준이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중학교 때는 몇 등? 전교 20등을 하면 상위 15개 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숙명여대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300명 기준을 뗍니다. 4%는 얼마? 13명이겠죠. 400명일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지금은 아마 꿈과 희망에 부풀러 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애들도 지금 잘합니다. 지금은. 예, 잘하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러면 상위 15대를 간다 그러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몇 등 안에? 4만 등 안에. 예, 대답을 크게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갑니다. 네. 4만 등입니다. 4만 등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놓고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직 지금 과고, 영재고, 자사고 관심 많으시죠? 관심 없습니까? 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를 자사고 보낼 건지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아이 분명히 4만 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국에 지금 괜찮은 고등학교가 전사고부터 해가 광역가사고까지 해가지고 지금 101개입니다. 외국까지 다 포함해서 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17,000명입니다. 예, 작년보다가 어떻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첫 장에서 보셨듯이 전국에서 우리 아이가 4만 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자, 1명 괜찮은 영재고 과거부터 해가지고 자사 등록을 합치면 인원수가 몇 명? 2만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뭐한다? 절반은 가지고 가겠죠. 자, 그럼 지호가 몇 명 남았습니까? 네? 지호가 지금 2만 명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가 있냐 그러면 재수생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딱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요게 지금 N수생이, 재수생이 지금 12만 명이면 재학생 인원수는 지금 많이 16년도보다가 원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인원수가 학생들이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대비해서 재수생들은 크게 안 줄었습니다. 재수생이 몇만 명입니까? 적혀 있잖아요 지금. 재수생이 몇만 명입니까? 12만 명입니다. 자, 근데 12만 명이 다 상위권 애들은 아니겠죠. 네. 정말로 짜게 잡으면 12만 명 중에 2만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에이스라고 합니다.
숨겨진 에이스들, 예. 심지어 연대 경영을 다니는데 학교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하겠다. 예. 그런 애들이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사특목에서 10,000명, 재수생이 들어가면 몇 명? 2만 명, 몇만 명, 4만 명. 우리 아이는 갈 데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전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국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지역에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역이 어딘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전국의 모든 지역의 공부를 다 하겠습니까? 예, 그건 공부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정말로 지금, 자,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도 다 잘하는 지역 아닙니다. 예. 지방보다 못하는, 경기도보다가 못한 서울 구도 있습니다. 뭘 제외하고, 아시다시피 강남구를 제외하고, 그죠? 예. 목동 공부 잘하는 데 아닙니다. 예. 욕심만 많은 것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서울도 다 제외시키고 서울대 강남구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 그 지역은 뭐다? 공부를 하는 지역이다. 자, 경기도로 딱 내려옵니다. 경기도 내려오면 일단 경기도 제일 공부를 잘하는 요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분당입니다. 강남구를 제외하면 분당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자, 여기는 인천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능을 꼴찌한 지역이 인천입니다. 네, 수능을 보면 꼴찌하는 지역이 인천이라고요. 근데 실적이 좋은 거는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학생부를 잘 적어줍니다. 그래서 걔들은 그나마 조금 대학을 진학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권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자, 천안 아시죠? 천안. 천안에 가면 불당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불당동. 공부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자,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그러고 쫙 내려가면 대전이 보이겠죠? 대전도 큰 도시이지 않습니까? 대전도 가면 준산동입니다. 준산동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상도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면, 자, 대구에 가면 대구도 엄청나게 과격시잖아요, 지금. 자, 대구로 가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가면 해운대 2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지역은 공부를 안 합니다. 자, 죄송한데 강주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갑니다. 바다 건너가면 제주도가 나옵니다. 제주도의 노령동입니다. 노령동이 고등학교 몇 개 대기 오염부터 해서 상위권 애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예. 요 지역만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례 지역에 분당도 가깝고 대추도 가깝지 않습니까? 공부를 시키시면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은 공부를 안 합니다. 네. 제가 학교로 가면 학교 설명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면 교장선생님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학교는 이 지역은 수능 공부를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수시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애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위에 교육기관들이 많으니까 학교를 높으시고 요 지역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2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대부분 다 어디다 이제 제가 말했던 불당동, 준산동, 수성구, 해운대구, 노영동을 제외한 지역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여기 기숙학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재수생들이 가는데 여기 예외의 지역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서울에 가서 재수할 바에는 지금 기숙학원 가는 게 낫잖아요, 지금. 예. 강원도도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재수학원 20년 있었는데, 강원도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재수생들. 강원도 재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학교 알림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 참고로 원래 기준입니다. 원래. 자, 보시면 자, 영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대 밑으로는 거의 안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영재고 밑으로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영재고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난 후배가 서울과고 물리 선생인데, 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 서울과고에서는 서울대 아니면 다 어딥니까? 유학 갑니다. 네.
서울대 아니면 그냥 유학 간다. 하버드, MIT 유학 간답니다. 그냥. 예. 물론 사실은 여기에 영재고, 가고 요 두 개 고등학교를 가면 사실은 대학 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조금은 편합니다. 최소한 유니스트, 주리스트는 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요 두 개의 학교를 보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걔는 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얘는 거의 대입만큼의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두 학교를 보고 뭐다? 아까 말씀드린 거 비교과를 가지고 뽑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영재고 가는 애들은 얘는 수능 보면 대학을 못 갈 수도 많습니다. 왜? 걔들은 뭐만 하니까? 수학학만 하잖아요. 국어 보면 그 9등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무리 여기 보시면 여기 일반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수능, 내신, 비교과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내신이 지금 작년부터 내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거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내신이 언제 결정이 나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내신은 고2 때 다 끝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고2에 내신이 다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시행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있다가 보겠지만 시행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의 내신 언제 끝난다? 고1 때 끝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의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 다 게임이 끝납니다.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중3 설명회라 고급 설명회라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 잠도 주무시지 말고 아빠도 주무시지 말고 모든 비용을 투자해갖고 대신 1이라는 숫자를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이라는 숫자를 찍으면 걔는 3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때 가서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반고가 비율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최저까지를 맞추면.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요게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전형 유형이라는 게 있고 전형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 마시고 대학은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세 가지 수능이 우수한 학생, 내신이 우수한 학생, 활동이 우수한 학생. 자, 활동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과고, 영재고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요 네가 하고 논술까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학이 너무 복잡하다. 전형이 너무 복잡해서 3천 몇 개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혹시 들어보셨죠? 그거는 신문기자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 네 개를 가지고 조합을 시킵니다, 이제. 요거 보고 이제 보통 전형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대학에서 작전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를 딱 보면 내신하고 수능이라는 걸 뽑아냅니다.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이라 그래서 두 과목은 몇 등급을 받아라고 자격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고 뭐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능하고 내신 같이 보는데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신과 비교과하고 수능을 봅니다.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를 잘 안 보는데 특이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고대, 이대, 홍대 같은 경우는 학종인데도 수능 체제를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혹시나 주위 사람이 있으면 우리 조카가 만약에 이 학생이다. 내신이 2등급 정도가 나온다. 2등급 정도가 나오고 수능 3과목 정도 맞춘다. 이대 미래인지 쓰시면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특히 인문계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하고, 자, 논술하고 수능 같이 봐가지고 보는 게 논술 전형이고,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정시입니다. 수능만 보는 게. 요게 답니다. 요렇게 해놓고 각 대학에서 이름을 자꾸 바꿔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팩트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많은 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수능이나 내신이겠죠. 이해 되시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여학생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재수하는 애인데 내신이 이 학생이 1.01입니다. 자, 1.01이면 걔는 수도권 학생은 아닙니다. 1.01. 그럼 어떤 애냐 그러면 얘는 거의 6년을 그 지역에서 얘는 탑을 달려냅니다. 그죠? 그죠? 1.0이면 그러면 제 기획에는 얘가 지금 삼천포인가 거제도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3 때까지 1.01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얘는 뭡니까? 거의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눈높이를 낮춰서 1.01을 가지고 한양대를 쓰면 그냥 붙습니다. 얘는 똑바로 붙으면. 그러면 걔가 그 6년을 중학교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있는 학생이 한양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얘가? 안 들어오겠죠? 얘가 자연계입니다. 그럼 얘가 목표 대학은 어디겠습니까? 자연계니까. 예,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미십니다. 의대입니다. 의대. 의대입니다. 그러면 얘는 대신 1.01이지 않습니까? 이제 0일인데 그러면 당연히 의대겠죠. 서울대 아니면 여기까지는 제가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는 재수학번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수능 성적표를 보는 순간 얘는 오수에도 안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수능이 7878입니다. 자, 7878이면요 서울대 수능 최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의대를 교과로 쓰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못 갑니다, 의대는.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걔가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걔가 눈높이가. 걔는 그냥 무조건 내신만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정상적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수능만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의대를 가보도 남거든요. 7878이라는 얘기는 거의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찍어도 그거는 거의 수련급입니다. 그거는 거의. 예. 어느 정도 국어는 아니니까 다행인데. 예. 근데 학원에서 걔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게 초중고 학원하고 한다면 재수학원은 수능 성적별로 반을 편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0mm이기 때문에 최상위반에 넣기도 애매모호하겠죠. 그러면 어느 반에 넣어야 됩니까? 얘는 7878이면 최하위반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학생은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심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받고 내보내자 그랬습니다. 네, 안 받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 케이스를 보면 내신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나마 여기는 다행인 게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대신 1점 정도 받으면 정말 좋은 대학 갑니다. 수능 최저 맞추면. 예. 그죠? 그 수능에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1등급은 제가 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0명이면 4명 정도만 1등급이고 96명은 1등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1등급 받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설령 1등급이 못 받더라도 최소 뭐라는 숫자 앞에 2라는 숫자를 받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기가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보이게 되면 조금 힘듭니다. 물론 학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2라는 숫자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거고 요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이제 헐입니다. 헐. 그죠? 일단 왼쪽 대학을 한번 보시면 왼쪽 대학을 보시면 그죠? 그죠? 요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 1이라는 숫자가 보여야지 괜찮은 대학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서울 인서울 한다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보이면 대학 가기가 편합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좀 편하게 좀 제가 빌렸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국어 설명이기 때문에 국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이거는 찍으셔도 모릅니다. 이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기 최고점이라고 보이잖아요. 최고점이 보면 이제 만약에 100점을 받으면 국가에서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한 135점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만점 받으면 135점을 주면 거기에 수능 자체가 이제 약간 적정한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국어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국어는 150을 줬겠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요 빨간색이 국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에 수학은 한번 수학은 얼마입니까? 원래 2022학년도 제외하면 그죠? 133, 134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죠? 국어는 얼마입니까? 네? 국어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형이 왜 이렇게 149점이 나오냐 그러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인문계의 70%는 다 수포자들입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예체능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를 지나가 나면 70%가 수포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노란색인데 수학이나 수학 가형 나형보다가 뭐가 어렵다고? 국어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만점 받은 애하고 100점 받은 애하고 여기 1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점 받은 애랑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 차이가 납니까 지금? 사실 변선 안 됩니까? 몇 점 차이 납니까? 18점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국어를 만점 받은 애랑 국어 1등급 받은 애가 몇 점 차이? 18점 차이 납니다.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수학을 만약에 보면 수학을 만점 받은 애하고 1등급 커트라인 몇 점 차이 납니까? 7점밖에 차이 안 나죠. 어떤 게 변별력이 있습니까? 네? 네, 국어입니다. 국어. 왜가 국어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 사태는. 이거는 점수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이 학교 다니실 때는 국영수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영어도 이제 점수화가 돼가지고 수능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영어를 점수에 반영을 안 합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냥 등급제입니다. 등급제. 90만 넘어가면 1등급입니다. 영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옛날에 국어, 영어, 수학으로 줄 세우기는 편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영어가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아직도 영어학원을 보내시는데 뭐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자 영어가 빠졌기 때문에 줄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부에서 수학 가지고 만약에 수학 난이도를 조절해버리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수학은 조절 안 하더라도 문과, 자연과, 인문계고 수포자들 때문에 점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정부에서 장난치는 거 뭐 가지고 장난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지금 몇 년이 지나든 대학 갈 때는 결국에는 뭐를 결정이 난다? 예, 국어입니다. 점수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원래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거든요. 원래 수능인데 어려우니까 보시면 자 수학을 만점 받으니까 147을 준 겁니다. 그러면 원래 국어를 만점 받으니까 얼마나 줬습니까? 149점을 줬겠죠. 자 어떤 게 더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어가 더 어려웠겠죠. 자 근데 수학을 만점 받은 애들 몇 명입니까? 수학 만점 받은 애들이 2,700명이거든요. 2,700명입니다. 수학을 그렇게 어렵다는 수학을 만점 받은 애가 2,700명입니다. 지금은. 근데 국어 만점 받은 애는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 수학 만점 받은 애들은 영재고 과거 애들 아닙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만점 받은 애들은 전부 자사고 애들이 많습니다. 자사고 애들이. 영재고 과거 애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걔들은 교육 현재상. 수능 공부를 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걔네들은. 그럼 여기 만점 받은 애들 대부분은 전부 다 뭐다? 일반고 자사고 애들입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애들인데 그럼 수학을 만점 받은 애가 2,700명인데 국어는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 뭐 어렵다 당연히. 수학이 어렵겠죠. 국어가 어렵겠죠. 근데 점수도 얼마를 더 준다? 2점을 더 주잖아요. 그죠? 한 점당 3,000명입니다. 2점에 몇천 명입니까? 6,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의대를 꿈꾸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의대가만 좋습니다. 좋은데, 자,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과연 수학, 과학을 못하는 애가 의대 지망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대를 지망한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만약에 보내시고 싶으시면 빨리 수학은 수학과 완벽히 해놓고 난 다음에 모든 건 어디 맞춰야 된다? 국어에 맞춰야 됩니다. 의대를 지망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고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어머니 학창 시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창 시절 조금 요 내용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겁니다. 자, 우리 애를 자, 자사고를 보내야 말 거냐, 특목고를 보낼 거냐, 일반고를 보낼 거냐 하는 판단에 그겁니다. 지금 제가 요 PT 주장이 책에 없습니다. 찍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자, 의회가 요겁니다. 4%, 11%, 23%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4%하고 11%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23%가 넘어가는 순간 인솔 지림이 힘드니까. 그럼 우리 애는 그냥 4% 1등급이 되든 11% 2등급이 되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를 갑니다. 자, 중학교를 만약 기준으로 두면, 혹은 한 반의 기준이 두면 요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학창시절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2등급이 몇 등입니까? 반에서 몇 등? 자, 반에서 3등을 하면 2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옛날에 학창시절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내가 2등급 안에 들어간다, 여기에. 네. 정렬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정규등수로 뽑습니다. 정규등수로 보면 몇 등? 몇 등? 자, 33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서 정규 몇 등을 해야지? 30등 안에 들어가야지 인서울권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살길은 제가 살길 알려주는 게, 제가 작년에 고3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고3이었습니다. 네, 고3이고 일반고입니다. 네, 일반고인데 내신이 3등급입니다. 자, 대학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스터디에서 재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걔가 내신 3등급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수학 학원이 아니라서 지난해 한마로 들으십시오. 네. 저는 걔를 성공했다고 봅니다. 재수하는데도. 저는 좀 수학을 강조했습니다. 자연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진가가 어디 나왔냐 그러면 얘는 이제 눈높이가 있어요.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은 되게 만점받았습니다. 다른 과목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5수까지 괜찮다. 해라. 엄마는 난리가 나는 거고.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잘한다는 게 아니고 비록 어차피 내신은 정해져가 있거든요. 막상 지금은 상관이 없으신데 만약에 딱 고등학교를 딱 가는 순간 천불이 날 겁니다 아마. 특히 뭐 시내들은 제 아들 둘이거든요. 예. 와이프가 환장을 합니다 얘들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죽어있는 내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내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반고는 비교과 활동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 뭐겠습니까? 수능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강남이랑 분당입니다. 예. 나중에 보면 상상고 좋은 학교이지 않습니까? 상상고 50%가 재수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경기고, 희문고, 숙명여고 거의 다 50%가 다 재수합니다. 그죠? 걔들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겠습니까? 걔네들은. 예? 다 죽었습니다. 걔는 내신하고 학생고는 무덤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믿고, 그래서 수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상위권, 그래서 진학률이 좋다는 얘기, 이 지역 자체가, 이게 수도권 자체가. 예, 부천 제외하고, 인천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서쪽으로 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동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동쪽이 유리합니다. 서쪽은 별로 안 유리합니다. 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건, 예.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오기 전에 제 학교님이 들어가서 다 찾은 겁니다, 지금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혹시 중학생 부모님 계실 겁니다, 아마. 자, 우리 아이가 올레이를 받았습니다. 올레이. 자, 올레이를 받았다.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 내년에 중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자, 90이 넘어가면 다 A잖아요, 지금. 자, 그럼 우리 애가 모든 과목에 90을 다 받아봐서 올 A입니다. 행복하시겠습니까? 안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문제가 그 올 A 받은 애가, 자,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얘가 몇 등급이 나올 거냐? 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네, 보시면 됩니다. 이 중학교에서 이 내신 퍼주기 현상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근처 중학교 맞죠, 지금? 찾은 겁니다. 자,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 지역은 낫네.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송내중학교에 국어를 A 받은 애입니다. 여기에다 그겁니다. 요 얘기가 지금 우리 애를 자사를 보낼 거냐, 특목을 보낼 거냐, 고민하실 때 하는 판단이 될 겁니다, 이게. 일단 자사 특목을 모르신다는 얘기는 다 올레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여기 있는, 여기 얘가 지금 다 올레이라고 해요, 올레이. 그러면 여기에 송내 중에서 A 받은 애들이 국어를 37%한테 다 A를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학을 얼마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다 50%를 다 A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A 받았다가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특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고 때문에 40% 절반 이상은 다 A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럼 우리가 다 올레이잖아요, 지금. 그럼 엄마들이 그 얘기를 막 합니다. 딱,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답니다. 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올레이입니다. 근데 올레이라는 게, 자, 100점짜리 100점을 받은 거 A겠죠? 이해되시죠? 90점 받아도 A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최하로 지금 여기에 90점을 받아가 A 받은 애 상태를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다 올리지 않습니까? 딱 누르면, 자, 등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여기 있는 각 중학교에서 올레이 받았는데 전제 조건은 다 뭐다? 90점 받았는 올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고등학교를 가면 몇 등급이 되느냐? 예. 했잖아요. 4%, 11%, 23%, 40%.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90점에 다 A를 받은 애는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해되시죠? 자, 수학을 보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영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그 얘기입니다. 문제가. 자, 제가, 찍으십시오. 지금 내일 되면 다 지우실 거 압니다. 자, 여기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얘가 수학은 곧 잘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수학 학원을 당연히 다니겠죠? 그러니까 학원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상상고를 가라 그랬답니다. 그럼 전 알잖아요. 또 계산할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에 얘는 90점 받았는 A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사나 요 근처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나 전사고나 보내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다 올레일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특히 수학이 있죠, 아무래도. 자, 수학이 100점, 자, 100점을 받았는 A다. 그러면 자사 같은 걸 고려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0점. 90이 A가 아니고요. 자, 내가 자사를 보내겠다, 특목을 보내겠다 하시면, 상상고를 전상고든 광역단위 자사고든 보낸다 그럴 때, A에 보지 마시고, 매몰되지 마시고, 얘가 원점수가, 자, 100점이냐 아니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수학이다, 100점에다 올레이다. 그럼 무조건 자사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90이 나오면, 그죠? 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자사고를 가면 대신은
깔아줍니다. 네. 그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애가 일단은 다 버리고 다 100점, 100점, 100점에서 A를 받았다. 일단 1단계는 통과한 겁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 학교에, 그 중학교에 100점짜리가 몇 명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시에 학교 저랑 가르쳐 줍니다. 그거다. 자, 12명의 100점이네. 자,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를 저기를 안 보냈습니다. 상상으로. 왜? 지금 수준이 있는데. 여기서 백날 잘해봐야 그 학교 가면 뭐 해준다? 깔아주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단계를 다 통과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목고 가면 대학 가는 건 사실 유리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일단은 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상위권 대학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옛날에는 상상고를 가도 4등급이 모이면 서울대에서 뽑아줬습니다. 지금 안 뽑아줍니다. 그것도 내신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학생들 전략이 어떻냐 그러면 경기도 지각으로 가면 지역에 명문고가 있습니다. 명문고, 지역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즉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그게 지역에 점점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명문고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신 때문에 오히려 그 고등학교를 안 가고 그 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고등학교 내려갑니다. 뭐 하려고? 내신 따려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원래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작년보다 내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특별히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 외국 우리 애를 특목자사를 보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아순 지도를 봤을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다? 자, 100점짜리 다 A인지 확인하시고 그럼 내가 걸려든다. 괜찮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그럼 그 학교의 그 수학 시험에서 만점자가 몇 명이 남았느냐? 30명이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자, 거기도 통과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머니만이 아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성격을 보는 겁니다. 얘가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보다 잘하는 애가 있을 때 길을 안 주고 헤쳐나가는지 아니면 자기보다 뛰어난 학생이 있을 때 나는 몰라 자포자기를 할 건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통과되시면 보내시면 성공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물론 가면 유리합니다. 유리하더라도 내신이 4가 보이는 순간은 오히려 일반고 가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점자가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일단 10명이 넘어간다는 거는 조금은 아니겠죠. 그럼 지자체 경쟁자가 10명이라는 얘기니까. 뭐 교통제를 간단하게 시간이 일단은 제가 핵심만 말씀드려요. 핵심만. 근데 그거는 뭐 제 아니라도 뭐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상당히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빼고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문제점도 많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신 성적 변화 방식입니다. 거기 있을 겁니다. 밑에 제 앞장에 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제 앞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나머지는 뭐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신 산출 방식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 고경전제 문제가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건 사실은 별 없습니다. 핵심은. 근데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인데 자, 요게 이제 현재 상태고 현재 상태?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자, 1학년 때는 요거를 배웁니다. 자, 등급제 1등급 2등급을 줍니다. 자, 2학년 가면 요거를 배웁니다. 1등급 2등급을 줍니다. 3학년에 딱 하면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럼 대신 언제 끝난다? 1학년 끝나지 않습니다. 1학년 끝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딱 순간 뭡니까? 다 사라집니다. 뭐만 등급 뭐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1학년만 대신 못하는 얘기입니다. 1학년만.
이해되시겠죠? 1학년에 내신이 안 좋으면 수시는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고객점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됐고,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핵심만.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저는 시행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고1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그죠? 안 그래도 고1 내신이 중요했는데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 이거는 학원 관계자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학원 관계자들이. 자, 이건 요 자료는 교육시킨다는 얘기. 일단은 자, 고1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학 선행보다는 어떤 선행이 낫다? 내신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발빠른 학원들은 고교학점제가 딱 시행한다 그러면 수학 선행은 다 물리치고 뭐다 이제? 왜? 심지어 중2 때부터 고등학교 내신 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문제가 더 심각해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사교육만 더 좋아집니다. 사실은. 사교육만. 네. 됐고,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네, 일단은, 자, 마지막입니다. 뭐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끝난다, 내신은? 꼴때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빨리 애들이 말 거다, 이제. 수시를 다 포기하고 또 어디 갈 거다, 이제. 다 학원으로 갈 겁니다. 다 메가스터디로 갈 겁니다, 애들이 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고객점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럼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돼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